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했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비평가, 정치 비평가 박진영 비평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의 정치 비평가 박진영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정미정 박사 함께하는 날인데 아직 도착을 못하셨고요. 바로 앞에 신호등에서 지금 횡단보도 앞에 있다 그러셔가지고 한 5분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새롭게 등장하셨습니다. 한겨레 통일외교팀 기자인데요. 신형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통일외교팀 신형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겨레에서 연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감사원 관련 내용이 있죠. 예, 그 기사를 직접 쓰신 분이죠. 예, 제가 한 달 정도 취재를 해가지고 지금 3화 중에 2화까지 나갔습니다. 2화까지 나갔고. 네. 그 인상적이었던 건 그 타이거였어요. 네. 오늘 그 감사원 타이거 이야기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선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뭐 주요 발언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저희가 짚어드리겠지만, 지금 뭐 이슈가 가장 크게 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룸사롱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규현 판사 관련된 어제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 제보,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먼저 나눌 텐데,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정미정 박사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뛰어오셨어요? 네. 택시를 타는데 네. 택시가 움직이질 않고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제가 다 숨쉬네요. 네. 물 한잔 하시고 조금 네. 쉬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뉴스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한겨레 TV 뉴스 다이브 앞으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하나 도착했는데, 김수경님이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지역에서 라디오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그래요. 예, 저하고 전화 연결이 됐던 추억이 있는 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 틀었더니 제가 나오더라며. 예, 반갑다고 인사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머그컵인데 아주 예쁜 머그컵 보내주셨어요. 앞으로는 제가 커피 마시면서 꼭 여기에서 요 잔에다 따로 마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출연해 주시는 여러분께 선물을 함께 보내주셔서, 박사님도 그 아래 그 쇼핑백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빼놨어? 이따 저게 아니군요. 이건 제 거예요. 저는 챙겼습니다. 네. 김수경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따 고맙습니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뉴스 보죠. 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관련 청문회가 있었고, 여기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이다라면서 공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란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중앙지법의 지규현 부장판사가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급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라는 제보였고요. 그리고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다. 그리고 사진도 있다. 이게 오전 제보 상황이었는데 점심시간 지나면서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 항의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오후에 김기표 의원이 또 현장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법원의 입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 제시된 바가 없다. 그로 인해서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장이 없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예. 자, 어제 뭐 이 상황들 쭉 보셨을 텐데 일련의 상황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최근에 이야기하면서 상권 분립 이야기를 하는데, 상권 분립 이전에요. 예. 자유평등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은 신성가족입니까? 특권층입니까? 자, 일반 공직자가 이 정도 국회에서 의혹 제기가 나왔다면요. 바로 상급자가 부릅니다. 불러서 어떻게 된 거야? 경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기관마다 전부 다 감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감찰에 들어갑니다. 아예 안 합니다. 중앙지법에서도 안 하고 있고요. 대법원에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은 우린 특권층이고 신성가족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떠들어봐야 나는 들어주지 않아. 이거는 정말 이 우리나라의 이른바 법조인들이 얼마나 해방 이후부터 특권층으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국민들이 모르는 곳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왔는가라는 점을 저는 증명해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박진영 교수가 얘기해 주셨지만
그 조치라는 부분 말이에요. 어제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당장 재판에서 손 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감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했을 때 천대엽 처장은 독립된 기구인 윤리감사실이 있다. 그쪽으로 뭐 확인을 해보겠다. 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답을 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내란죄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부장판사잖아요.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의혹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비싼 술값이 책정되어 있는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은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거고. 그러면 당사자가 지규현 판사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상부에 제출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예. 당사자가 일단 말을 안 하는 것도 수상하죠. 당사자는 어제 저 SBS 보도 보니까 기자와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기자에게 공보팀 통해 입장하겠다라는 정도의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이상한 게 아니면 빨리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뭐 공보처를 통하든 뭐 근거 자료를 어디다 내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수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 쪽에서도 뭐 의혹이 추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상한 게 그러면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인지 뭐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집이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의혹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감찰하는 겁니다. 그렇죠. 확인하는 의혹이 거고. 구체적이면 공수처 바로 수사 들어가죠. 예. 그 현장 기자들한테서도 이야기 들으신 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지금 여기를 출입하지 않아서 디테일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독립된 기구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들을 감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판사가 판사를. 그렇죠. 예.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좀 일단 의문이 되고 나중에 이게 전 감사원 출입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야말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공간, 뭐 사건 이런 것들을 감사원이 자의적으로 선택한다, 자의적으로 감사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것이야말로 감사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원이 사법부 감사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예, 우리가 뭐 사생 이렇게 얘기하는 이곳에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를. 만약에 이게 청탁의 어떤 대가성이 확인이 된다면 뇌물죄도 적용이 될 것이고 최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왜냐하면 이제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노정면 민주당 대변인 그 브리핑 내용 보면 접대 의혹이 있는 그 시점은 작년 8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규현 판사의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제보의 신빙성을 의심한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오히려 그 좀 뭐랄까요 이게 대응하는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부 수호를 외치면서 민주당을 규탄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또 왜 이러는 걸까? 마치 민주당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겠다라는 그 취지로밖에 안 느껴져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뭐 일단 민주당이 오른손 들면 우리는 왼손 들어야지. 뭐 이 정도적인 이제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한편으로는 선거 전략으로서 이게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런 식의 머리를 굴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한 판사의 이 부적절한 행동 혹은 이 접대받은 행위 이것으로 뭐 좁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이름을 아는 판사 중에 한 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판사가 지금 이런데 연루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의 공정성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내란죄 관련된 수많은 재판들이 있습니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련해서는 지규현 판사가 계속해서 비공개 재판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개 재판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최근에 낸 바가 있습니다. 이거 왜 비공개로 하는 걸까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되는 게 그러니까요. 저는 뭐 지모 판사를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황인데
아니 내가 뭐 그 판사가 술 먹고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뭐 보니까 저기 뭐야 앞으로 저기 날짜로 하지 말고 시간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그런 전화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저기 뭐야 대법원장도 내가 친한데 뭐 인사 때 뭐 잘 되겠지 뭐. 자꾸 이런 의심이 되는 거야. 진짜 누군지 결국은- 모르겠네요. 네. 누군지 모릅니다. 나도 정말 모릅니다. 모르겠어. 누군지 모릅니다. 도통 모르겠어. 결국은 분명히 경상도 사람이야. 그래요? 충청도 공주 사람 아니에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그래 이게 우리가 이제 법조 3년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변호사들은 좀 다릅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검사라든가 판사가 같이 사시 동기고 그다음에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고 둘 다 신성 가족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어둠의 세계에서 뭘 해먹어도 모르는 세계로 살아왔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한 거래가 있었지 않나라고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 법조인들끼리는 연수원 몇 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게 해병대가 비슷하거든요. 너 몇 기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들 간의 어떤 그 결속력 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사적으로 근데 달라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해병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사적으로 그럴 수 해병대는 있는데 고생했다.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운다라는 요런 있지 않습니까? 예. 고생했다 측면의 동지인데 이분들은 뭔지 아세요? 나는 특권층이다. 나는 기득권이다. 나는 신성가족이다. 라는 그런 동지를 의식이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 박진영 비평가의 성대모사에 이승만 성대모사인가요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 뭉치면 같이 죽는다. 친윤들아. 야 지금 어찌 됐건 이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특히 그 중에서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최근에 의심의 눈초리가 많이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여주는 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지규현 판사만 술을 얻어먹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비일비재한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동의합니다. 진짜. 예. 뇌물죄로 엮을 만큼 당장 뭐 한 달 뒤 재판인 걸 오늘 만나서 거래를 했다기보다는 이게 아마 일상화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만날 필요가 없이 이전부터 밑밥을 깐다고 그러잖아요. 왜 일상적인 관계 네트워크가 맺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그때 작년에 우리 봤죠. 뭐 이런 그런 거.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인들 간의 친목을 뭐 위해서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고위 공직자인 것이고 그래서 그 금액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인데 관련해서 답을 하는 행태가 법원 행정처장도 그렇고 그렇죠. 뭐 중앙지법도 그렇고 판사 개인도 그렇고 너무 지금 이상하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 그거 한 건밖에 없었으면 답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충분히 들어요. 얘네가 어디까지 아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네. 약간 뭔가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안 하고 약간 시간 끄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차라리 위험도가 높아지더라도 사진이 나오면 그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것도 있을 법조인들의 것 같아요. 태도인 것 같아요. 그게. 박사님 네. 말씀처럼 요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우리 정화 차원에서 쟤 자르자. 그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알고 보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 들면 야 우리 그거 다 하던 일이잖아.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은폐가 들어가는 왜 건데요.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그렇죠. 난처하게 만드냐. 그래서 저는 이게 여기서 폭탄 발언 좀 해야 되겠어요. 왜 다른 데서 하면 폭탄 발언이 되는데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허.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 해체해야 돼요. 아, 상권 분립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썸네일. 박진영 사법부 해체. 썸네일. 상권 분립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국민들과 괴리되어서 자기들만의 특권과 폐쇄 성을 쌓고 있는 이런 사법부의 구조를 해체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저는 이제는 투표해서 뽑는 사법 판사 시대도 예, 와야 예.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비슷합니다. 군대 내에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엄청나게 부정부패나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묻잖아요. 예. 그럼 군 출입 기자는 없어. 군에서 주는 자료 외에는 못 받잖아. 그럼 어떻게 든 우린 몰라. 몰랑. 그럼 끝인 거야. 비슷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가진 것 아니냐. 그들끼리 어떤 리그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다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다른 형태의 보도를 한다든지 뭐 소위 말하는 물타기 뭐 프레임 전환 이런 것들로 시간 지나면 또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지면서 넘어가 버리는 이런 세월을 우리가 한 해 두 해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사법개혁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